파스칼 1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두 다항식 a와 b가 있죠. 근데 a-2x는 b를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이거를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면 지금 마이너스 2x가 b-a가 될 거고, 그럼 이때 x는 지금 b-a 한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제부터 b에서 지금 a를 빼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지금 빼주니까 지금 마이너스 2x 세제곱 먼저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x제곱에서 지금 x제곱이 빠지면 0이 돼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4x 빠져도 0이 되겠죠. 그럼 3에서 1이 빠지니까 지금 플러스 2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직육면체 얘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4, 그리고 삼각형 AFC, 그럼 AFC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갖다 그리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8이었을 때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 겉넓이를 구하려면 모든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밑면의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고 높이를 A, B, C라고 두고서 시작합시다. 그럼 첫 번째 주어진 단서 여기 있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럼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각각 우린 4개씩 있다라는 거 아니까 4가 24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당연히 4로 나눠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6이구나. 얘 첫 번째 하나 정리. 두 번째는요, 지금 삼각형 AFC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AC 길이가 원래 루트 A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지금 AF의 길이는 A와 지금 C니까 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 근데 이것들을 제곱한 됐으니까 루트가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은요, 그때 A제곱도 B제곱도 C제곱도 다 2개씩 있는 이렇게 정리가 된 얘가 28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럼 이때도 양변을 2로 나눠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요, 최종 겉넓이를 구하래. 그럼 겉넓이를 구하는 식, 즉 결론식을 갖고 보니 이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종 2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을 곱셈공식 변형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외웠던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6이랬으니까 36은 지금 얘 값은 14, 그럼 14에 플러스 2 네모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14가 지금 양변을 빼주니까 여기가 20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값은 1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1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겉넓이는 22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지금 이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A, B, C가 1이고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 대비 때 이 조건 외워서 공통수학 2까지 갈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저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라고 쓰여지는 식이 될 거고, 근데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곱셈식 변형에서 외운 게 2분의 1에 라고 정리하는 A-B제곱 거기에 B-C제곱 거기에 C-A의 제곱 이렇게 써서는 0이요. 이 식을 외우다 보니까 그럼 제곱이 더해져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죠. 그러면 결국 A는 B랑 같아야 되고 B는 C랑 같아야 되고 C는 A랑 같아야 되고 라는 이고라는 말을 도출을 해서 최종 우리가 이번 시험에 외워야 되는 내용은 결국은 저 조건은 A랑 B랑 C랑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A, B, C가 모두 다 똑같은데
여기서 A랑 B랑 C랑 곱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말은 얘네가 다 전부 1로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최종 결론은 얘 값이고 A도 1, B도 1, C도 1이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건 2 빼기 1 더하기 1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항등식 파트로서 나는 이거를 개수비교법으로 풀려고 식을 갖다 쓸 겁니다. ax 플러스 b. 그럼 이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좌변을 전개한 식이 3차식이 될 거니까 우변도 3차식이 되어야 돼서 여기에 곱해지는 건 1차식이 되면 되고 그때 최고차항 개수가 1로 맞춰졌으니 여기는 x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플러스 c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해서 우변과 비교하면 되니까 전개한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얘네를 먼저 x에다 다 곱해줬고 다시 플러스 cx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cx 거기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예식을 정리한 건 x세제곱에 1 마이너스 c의 x제곱 거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c의 x의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식을 좌변과 비교를 할 건데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여기선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c가 먼저 1이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럼 c가 1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얘는 0. 그럼 1차항 개수가 0이라는 건 여기서 1차항 개수 a 값이 0이요. 이렇게 도출할 수 있고 c가 1이 됐으니까 상수항 지금 b가 1이구나 라는 걸 또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b가 1이요. 그럼 최종적으로 a랑 b랑 곱한 걸 구하래. 근데 0 곱하기 1이니까 결국 답은 0인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5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이거를 만족을 시킬 때 지금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서는 나는 a랑 b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구하려다 보니까 현재 px 지금 모르죠. 그럼 얘가 사라질 수 있게 x 대신 1과 그리고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먼저 지금 px가 사라진 상태로 a, b 값을 구하죠. 그럼 첫 번째 x 대신 1을 대입한 식부터 먼저 쓰니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지금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끌 수 있는 식은 a 플러스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이끌 수 있고 두 번째 x 대신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보시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1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이 식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이요. 이렇게 지금 이끌 수가 있네요. 그럼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하면 지금 이 두 식을 더합시다. 그럼 더하면 2b가 지금 여기는 0. 그럼 b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0으로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구하다 보니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0, a는 마이너스 3. 그럼 결론은요. 얘는 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주라고 했으니까 결국 P3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PX식을 찾는 게 아니라 P3을 구하라고 보니까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해도 지금 PX는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건 수치 대입법만으로 다 끝나셔도 될 것 같아. 그럼 X 대신 3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3 곱하기 1 곱하기 지금 5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2 곱하기 4 곱하기 P X가 아닌 3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얘식 정리한 식이 나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X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3을 대입한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천천히 계산 실수만 없이 정리하면 되겠죠? 15는 8P3 빼기 9고 그럼 8 곱하기 P의 3의 값이 24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P의 3의 값은 8로 나눠준 3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지금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등식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그럼 즉 m에 대한 항등식이죠. 근데 그때 a, b, c 값을 구해서 곱한 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보다 보니 나는 이거를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유는 지금 여기 식을 정리했을 때 앞에 있는 게 인수분해로 m의 m 플러스 지금 1,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2의 m-1의 p 그리고 뒤에 쪽에 있는 여기식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3의 m 플러스 1과
n-1에 c가 4다 이렇게 되니까 수를 대입할 게 세 가지나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도 다 보였을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m 대신 0을 대입해 볼 생각 먼저 해보시겠죠? 그럼 m 대신 0을 대입했더니 얘는 0으로 사라질 거고 0을 대입하니까 여긴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1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c가 4다 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n 값이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b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도 사라져서 얘가 4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럼 이건 벌써 정리했을 때 b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2가 되었고 그럼 마이너스 3c 2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때 c의 마이너스 3c가 2가 되었대요. 그럼 이때 여기서 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요. 이렇게도 구해주셨고 마지막 하나 m 대신 우리는 대입할게. 여기 n-1과 n-1 얘가 보이기 때문에 n 대신 1 대입할 것도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2a 그리고 0 되고 0 되고 사라지니까 4요. 그럼 이때 a 값은 지금 최종 2구나 이렇게도 찾아줬네요. 그럼 최종 a, b, c 얘네를 다 곱한 값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면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x 세제곱계수가 1인 px, 3차식 px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p1은 1, p2는 4, 그리고 p3은 9라는 조건을 알려줬었을 때 최종 p3x 플러스 1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수치대입법을 그냥 단순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겠죠. 그러면 이때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값은 결국 p4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3차식이라는 조건과 거기 상태에서 px4의 값을 구하라는 건 px식을 찾으라가 목적인데 이 문제에서 px를 찾기 위해선 p1은 1, p2는 4, p3은 9 이 단서를 갖고서 우리가 식을 찾을 거야. 근데 이 식을 옆에다 정리해주면 p1이 1이고 p2가 4이고 p3은 9다. 여기서 뭔가의 특징을 찾고 싶은데 이때 어떤 특징이냐? 1이었었을 때 이 1이라는 건 1의 제곱 2였었을 땐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 3이었었을 땐 9라는 숫자가 3의 제곱이라고 쓰면 결국 나는 x가 들어갔을 때 x제곱이라는 자체를 좀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때 최종 px라는 식을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규칙에 의해서 x-1, x-2, x-3에 몫이 모르는 qx의 나머지를 x제곱이라고 써준다면 이때 1 들어갔을 때는 1제곱 나올 거고 2 들어갔을 때는 2제곱 3 들어갔을 때는 3제곱이 나오는 저 식의 모양을 맞춰준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단서를 3차식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라는 조건까지 이용을 하면 이때 3차식이 되기 위해선 qx는 상수여야 되고 근데 그 상수에서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 돼야 된댔으니까 결국 얘는 최종 상수인 1이 되는 px식이 완성이 돼준 것 뿐이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론으로 p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플러스 4의 제곱인 16 이렇게 지금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6 플러스 16이니까 답은 22라고 해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를 잘라낸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 도형 그림과 같이 선을 자르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입체 도형에선 부피 갖고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전체 부피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전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짜리인 정육면체에서 A 세제곱에서 그때 잘라낸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짜리인 이 정육면체가 지금
도려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b 세제곱을 빼준 값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곱셈 공식, 즉 인수분해 예식을 좀 찾기 위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답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인 식을 찾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이식을 인수분해해서 얘 결과물이 되었다. 그리고 양수 a, b, c, d라는 전제 조건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는데 얘가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보기차식은 x제곱을 먼저 다른 문자로 치환했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치환을 했더니 저 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라고 될 거고, 그럼 이때 얘는 a-4에 a-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a 대신 x제곱을 돌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으로 x-2 x 플러스 2 그리고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 상태에서 지금 a, b, c, d가 다 양수라고 있으니까 B도 양수, A도 양수, C도 양수, D도 양수면 그냥 E, B, C, D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셔서 들어가셔도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얘를 다 더하는 건 지금 A 더하기 B는 4고 얘 C 더하기 D는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최종 6.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다항식이 이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그때 A 뿔, B 뿔, C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나는 지금 이때 이 A 값 먼저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니까 x-1과 x-3 얘네 둘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는 편한 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내용에서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x 대신 1을 대입했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점이겠지. 그럼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2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3이 지금 0이 돼요 라는 걸 이용을 해서 a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7이구나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시 인수분해를 그냥 해주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거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2 마이너스 7 그리고 2 3 얘를 갖고 인수분해를 해볼 거고, 그럼 이때 첫 번째 1 갖고 된다고 했었으니까 1,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0. 그럼 원래 얘 갖고 인수분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x-3도 인수로 갖고 있댔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조립제법을 그냥 갖다 쓰자. 그럼 여기서 3을 대입하니까 2, 6,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0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이 식이 즉 2x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2, 1로서 b의 값이 2, c의 값이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 뭐 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더한 값,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지금 4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z제곱이 마이너스 4인 복소수에 대해서 지금 z와 z바의 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 문제는 나는 이 복소수 z를 찾는 게 아니라 복소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근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나는 복소수랑 혈례복소수를 곱해진 값은 복소수가 뭔지 모르는 a 플러스 bi라고 두었었을 때 혈례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고, 근데 걔네들이 곱해진 결과물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서 실수가 되긴 하는데 양의 실수가 됩니다. 이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다시 어떻게 풀 거냐? 이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푸는데 z제곱이 마이너스 4i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양편에 바를 씌워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바는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z바의 제곱이 라고 쓰여지고 마이너스 4i의 켤레복소수는 4i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얘 찾아낸 결과물과 그리고 원래 있던 z제곱 얘를 곱해줘서 표현한다면 그럼 z제곱 곱하기 z바의 제곱이라고 쓰여지고 마이너스 4와 2와 4i를 곱해지니까 얘는 1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얘는 z 곱하기 z바의 전체 제곱이 16이니까 z 곱하기 z바는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찾아냈던 조건 얘를 곱한 결과물은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아닌 양수인 4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 답은 4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지금 i 그리고 2i 제곱 3i 세제곱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더한 것들에 계산한 거를 실수 부분 x 그리고 허수 부분을 y라고 해서 그거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켈레복소수, 즉 켈레복수가 아닌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는 순환된다. 즉 4개마다 순환된다는 걸 찾아서 4개마다 끊어보다 보니 i, 2i 제곱 그리고 3i 세제곱 그리고 4i 4제곱까지 그 다음 건 다시 5i 5제곱 6i 6제곱 7i 7제곱 8i 8제곱 한 이 정도까지만 한 4개마다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래 내신 대비 하기 전에 공부를 했던 거 보면 이 정도는 외워서 얘랑 똑같다라는 것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하니까 i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 그리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그리고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 그럼 이걸 계산하면 실수 파트는 2, 허수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근데 i 5제곱은 그냥 i랑 같은 거, i 6제곱은 i 제곱, i 7제곱은 i 세제곱, 얘는 i 4제곱과 동일한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이라고 될 거고 이것도 계산해 준 게 7 마이너스 2i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난 이제 4개마다 똑같은 계산이 2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니까 여기 묶음까지 이 4개짜리가 몇 번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5번 존재를 할 거니까 최종 얘는 2 마이너스 2i를 5를 곱해 준 걸 계산한 결과물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럼 10 마이너스 10i여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을 x라 표현되는데 실수는 10 이렇게 될 거고 허수 부분은 y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허수 부분은 항상 i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만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x랑 y랑 곱한 걸 구하라 라고 했었으니까 얘랑 곱한 건 마이너스 100.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영이한 세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가 a보다 작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봤을 때 이 나 조건부터 보죠. 지금 제곱근, 즉 루트가 따로따로 쓰여져 있는 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외워줄 건 분모가 음수구나. 그리고 분자는 양수구나. 이렇게 지금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A, B 관계를 찾았던 걸 가 조건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때 C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C만 남겨서 확인한다면 C가 A-B여 이렇게 될 거고 근데 A가 지금 음수 근데 거기서 양수가 빠지니까 더 작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으로 C, A, B 이렇게 될 거니까 크기 비교가 이걸 성립하겠구나. 그러면 이때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두수 A와 E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바로 갖다 써볼 거예요. A랑 E가 있었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근의 합부터 먼저 보는데 그걸 식에서 찾다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니까 두근의 합은 1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A 플러스 2랑 동일하겠으니까 결국 일단 A 값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먼저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에 대해서 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식에서 다시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역할로서 마이너스 B 이렇게 쓰여질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아내었으니 이때 얘는 얘랑 곱해진 값은 마이너스 2여 그럼 이때 B 값은 2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A값, B값 다 나왔으니 최종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세요 라는 거를 마무리 지어주면 1 플러스 4 그러니까 답은 5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그때 ABC에 대해서 세변 ABC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종류 찾으세요. 그럼 우리는 세변의 길이의 관계를 찾아주려고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하고서 중근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 꼭 외워야 되는 게 판별식 쓰자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근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판별식을 짝수차 공식으로 갖다 쓰니 b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근데 중근에 간댔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관계식만 완성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b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요. 그럼 b제곱 빼기 a제곱 거기에 플러스 c제곱이 0이니까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얘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삼각형. 근데 우리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의 한근이 a 플러스 bi였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일단 2차 방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얘를 풀 생각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선 전개를 하셔서 풀어야 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6이요. 그럼 이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것보다 한근이 a 플러스 bi래. 그럼 혈례근 성질을 써도 되겠지. 왜?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허수에 대한 혈례근인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bi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또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써보니 식에서 우리가 지금 두 근의 합이라는 자체는 2요. 그럼 여기 지금 실제로 합한 거는 2a요 라고 쓰니까 a 값이 일단 1이구나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a는 1 구해놨으니까 1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식에서 다시 두 근의 곱은 5요 라고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얘랑 곱한 건 즉 1 플러스 b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이때 b제곱의 값이 4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 모르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론을 보니까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a는 1이니까 1의 제곱은 1 더하기 b제곱은 4랬으니까 4. 그래서 5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았었을 때 방정식 이거의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는 얘를 갖고 식을 세우라가 아니라 이 그래프랑 이 방정식과의 관계를 잡으라는데, 그럼 이 2차 함수를 해석해서 는 0의 근을 먼저 찾아도 되겠죠. 그럼 fx는 0의 근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x절편의 값을 물어보니까 얘의 근은 x는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지금 5가 돼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는 fx 플러스 1은 0의 근을 찾으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은 이 x 값을 말하니까 x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여기 상황이 뭐냐? 얘가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즉 f 마이너스 2가 0이고 f5가 0이라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여기 식과 맞춰주면 fx 플러스 1이 f 마이너스 2, 즉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찾으면 그게 근이 되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고,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이 또 5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근이 되겠죠. 그럼 이때 x는 지금 4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합한 값은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줬을 때 최종적인 건 나중엔 지금 제한 범위 0에서부터 4까지 해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조건들을 보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으니까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을 그렸는데 거기서 f-1의 값과 f3의 값이 같대. 그러면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건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얘가 함수 값이 같은데 그 값이 x가 마이너스 1과 3이 들어갔을 때 값이 같대. 근데 이거를 갖고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뭐야?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이 3과 마이너스 1의 가운데에 있는 얘가 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얘랑 가운데에 있는 값을 구하면 1이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꼭지점 x좌표가 1,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때 여기서 두 번째 fx의 최소값은 4래요. 여기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건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꼭지점, 즉 y좌표가 4라는 걸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이 꼭지점이라는 단서로서 표준형에 맞춰서 fx식을 쓰라는 거겠구나.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1이랬으니까 1에 x-1제곱 플러스 4요. 이렇게 이차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이차 함수를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0에서부터 4까지 해서 fx의 최대값 찾으래. 그럼 나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다시 보면 0이라는 값은 여기 있을 거고 4라는 값은 얘보다 훨씬 더 올라간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랬으니까 4가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F4의 값을 구하세요. 이 소리랑 똑같구나. 그럼 4를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인 9 플러스 4로서 얘의 답은 13이라고 나오시면 되고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제한 범위 0에서부터 3까지 해서 지금 함수 이거에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우리 20 보자마자 딱 해야 될 게 보이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 얘를 우리는 다른 문자, 즉 p로 치환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식을 p로 치환을 하니 우리가 봐야 되는 다시 함수식은 y는 지금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면 이때 항상 치환한 새로운 얘 p에 대한 범위를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이 p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던 0에서부터 3까지라는 제한 범위는 x에 대한 범위니까 즉 이 x가 0에서부터 3까지에서 p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 p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고 이 p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지금 축이 1이잖아요. 그럼 2차 함수 축이 1이고 얘 그래프를 0에서부터 3까지 살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p값은 가장 낮은 최소값과 가장 높은 최대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 p의 범위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그럼 최소는 어디서? 1에서 가졌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부터 p의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3이 들어갔을 때 값이죠.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는 1까지. 그래서 p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찾아주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또 해석을 하자. 그럼 얘는 지금 축이 2가 되었는데 이때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지금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최종 이 y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겠구나.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p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9 플러스 12 마이너스 4요. 즉 17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p 대신 1이 들어간 즉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쓰니까 얘네 둘이 합해준 값 그럼 10인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랑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얘네 둘을 일단 알려줬어요. 그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일단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 y가 몇인지를 찾아주려고 생각을 해. 왜? 우리가 외웠던 식에서 표현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라는 식을 외웠었고, 여기서 x, y 얘가 몇인지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다고. 그럼 얘는 지금 14요 라고 될 거고, x 플러스 y는 2랬으니까 8, 거기에 마이너스 6, x, y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니까, 아, 지금 나는 x,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먼저 도출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론을 직접 봤어요. x 5제곱, y 5제곱을 구하라는 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얘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할 때 곱해서 5제곱이 될 수 있는 거를 제일 차이가 적은 걸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걸 전개한 식에서 뭔가 얘가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 때 그냥 항상 도출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시험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해보면 x5제곱 그리고 x제곱의 y세제곱 그리고 x세제곱의 y제곱 그리고 y5제곱인데 얘네 둘만 남기고 싶은 거니 여기에 있는 부분 얘가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려고 하는데 이때 얘를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주니 x 플러스 y 얘가 빠지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찾다 보면 마지막 하나 얘 하나 값만 더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옆에다가 다시 공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얘가 1했으니까 4,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럼 얘는 6 이렇게까지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얘는 6이라고 찾아냈고 이건 문제에서 처음에 14라고 알려줬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2라고 지금 쓰여져 있구나. 그럼 6 곱하기 14는 지금 84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82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 대비했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항상 수치대입법을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단서는 먼저 그냥 줄이고 들어가서 f1이 4구나 이렇게 줄여놓고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이번에도 1차식으로만 나눠놨죠? 그러니까 얘도 f 마이너스 1이 2입니다. 이렇게 먼저 줄여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결론은 지금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눈 식이 1차식이 아닌 2차식이니까 검산식으로 써보려고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거기에 fx를 저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되고 몫이 모르는 qx에 라고 썼을 때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항상 1차식의 꼴로 일단 쓰자. 그래서 이때 얘에서 a, b 값을 찾아주면 나머지가 구해지시겠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보니까 1과 마이너스 1 대입을 했으면 얘네가 사라져서 a, b 값을 찾을 수 있는 상황. 그럼 x 대신 이제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1이니까 3f1. 그럼 여기는 1을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두 번째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지금 1. 그리고 f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다시 한번 바꿔주면 아까 f1이 문제에서 4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3 곱하기 4인 12여 20 하나와 두 번째 마이너스 1 값은 2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여기는 2여 20 하나. 그럼 이제 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갖고 더해 주시니까 이때 2b가 14요. 그럼 b 값이 7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가 7이었었을 때 그때 a 값은
5가 되겠어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는 식은요. 이 식을 쓰는데 a랑 b 대신 숫자를 집어넣어서 5x 플러스 7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10, 11, 12, 13에 곱한 거에다가 1을 더해준 이 숫자는 어떤 거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즉, 이 좌변을 우리가 식정리를 하라는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10을 그냥 x라고 치환해서 보신다면, x, 그리고 11은 x 플러스 1, 12는 x 플러스 2, 그리고 13은 x 플러스 3, 거기에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자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괄호 4개짜리의 곱은 적당히 2개씩 곱해서 치환되는 형태를 찾자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끝에 있는 거 먼저 곱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안에 있는 2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거기에 지금 더하기 1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적당히 치환할 수 있는 예를 갖고서 본다면 x제곱 플러스 3x를 a라고 다시 한 번 더 치환을 했었을 때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즉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a 대신 x로 돌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 한 번만 다시 돌리면 x가 10이 됐으니까 얘는 100 더하기 30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즉 131의 제곱이니까 그게 n제곱과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 n의 값은 131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23번 문제입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거의 n제곱이 i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일단 이 괄호 안에부터 계산을 하면 거듭제곱근의 숫자 계산에서는요, 안에 음수가 있을 땐 i를 꺼내주고서 계산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를 먼저 정리를 하면 루트 5i분의 지금 루트 5가 되는 거고, 즉 i분의 1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모에 허수가 있는 게 보기가 싫어서 실수화를 먼저 해주신다면 얘는 즉 마이너스 i가 되시겠죠. 그럼 최종 질문은 뭐예요?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을 했었을 때 그때 얘가 i가 되는 걸 찾으세요 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i가 되는 건 세제곱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n은 3, 그리고 순환이 4개마다 가는 거니까 4가 더해진 7. 근데 4가 더해지면 그 다음에 11인데 걔는 10 이하의 수가 아니니까 3과 7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하겠죠. 그럼 이때 이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합은 우리는 10이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2차 함수랑 그리고 직선이 항상 접할 때라는 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선생님은요, 일단 여기서 접할 때라는 이 조건부터 먼저 쓸 거예요. 그럼 둘의 교점 상황이니까 두 식이 같다라고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가 mx 플러스 n과 동일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이걸 한쪽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m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n은 0이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었을 때 접한다라는 내용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와라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중근 나올 조건이니까 판별식을 갖다 쓰셔야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럼 판별식을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 이 중근이니까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먼저 건드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도 실제로 계산을 다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거 제곱 전개하니까 먼저 제곱. 그럼 4a 제곱과 마이너스 6 제곱하니까 36과 마이너스 m 제곱하니까 m 제곱과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걸 쓰니까 플러스 2 곱하기 얘의 24a 그리고 2 곱하기 얘 하면 지금 플러스 12m 그리고 마지막 2 곱하기 얘네 둘 해주니까 플러스 4am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쭉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32a 거기에 지금 플러스 4n은 0이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를 계산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a 제곱과 마이너스 4a 제곱 더해져서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상수항 36에 혼자 있죠? 그럼 36 일단 혼자. 그리고 m제곱 갖고 있는 것도 혼자밖에 없어. m제곱 혼자. 그리고 24a랑 그리고 마이너스 32a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a. 그리고 12m이고 얘는 n이니까 다른 거죠. 그럼 12m 그리고 플러스 4am 그리고 플러스 4n이 0이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식을 정리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시 뭘 써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있던 조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의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럼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이 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 그럼 a를 갖고 있는 식으로 묶어주겠죠? 그럼 마이너스 8a와 얘가 a를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m의 a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그대로 다시 써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36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n이 0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a의 개수가 0 그리고 a가 안 붙은 이 상성 파트도 따로 0이 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가 0이 되려면 m의 값이 지금 현재 2요. 그럼 m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숫자를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24 플러스 4n이 0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지금 계산해주면 40, 그럼 64 그럼 4n이 마이너스 64고 그럼 이때 n의 값은 마이너스 16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러면 m값 다 구해줬으니까 최종 m 더하기 n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그럼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14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스칼 1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